선생님, 제 인슐린이 모두 산할 거예요. 꼭 오늘 주사를 맞아야 한단 말이에요. 눈물로 가득 찬 10살 루나의 두려움 가득한 눈빛이 하비에르 교사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스페인 세비야를 덮친 사상 최악의 블랙아웃 앞에서 모든 유럽의 첨단 기술은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유럽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위기에 빛나는 빨리빨리 정신이 세비야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양인들의 손에서 펼쳐진 기적 같은 이야기, 스페인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비에르 몬테로입니다. 세비야 산타후스타 지역 가브리엘라 초등학교에서 30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52세 교사입니다. 3학년 담임이자 학교 안전 책임자로서 매일 아침 학교 문을 열 때마다 이 작은 공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죠. 안달루시아의 따스한 햇살, 오렌지 향기 가득한 골목길, 그리고 맑은 웃음소리로 가득한 교실.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2025년 4월 28일,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의 4월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세비야의 거리는 축제 준비로 들썩이고 학교 앞 광장은 꽃향기로 가득했죠. 아이들은 활기차게 등교했고 저는 여느 때처럼 두문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선생님, 밝게 인사하는 누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총명하고 씩씩한 10살 소녀죠.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루나는 작년에 일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죠.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도 그녀의 빛나는 미소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루나. 오늘 기분이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늘 역사 시간에 안달루시아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대돼요. 루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첫 수업은 역사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죠. 오늘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우리 고향 안달루시아의 풍부한 역사적 유산에 대해 산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비야는 로마 시대부터 이슬람, 기독교 문화가 교차하는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건축물들은 이런 다양한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혹시 알카사르 궁전에 가본 적 있나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따라 수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교실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아이들의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전 11시 35분. 처음에는 교실 형광등이 몇 건 깜빡였습니다.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죠. 오, 유령이다. 하고 장난스럽게 외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교실 전체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유일한 빛이 되었죠. 순간적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멈추고 불안함이 교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루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루나. 아마 일시적인 정전일 거야. 곧 해결될 거란다.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때 존의 방송이 울렸습니다. 그잔 선생님의 목소리였죠. 주의하십시오. 변전소 고장으로 인근 5구역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 중이며 3시간 내로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을 교실에 대기시켜 주십시오. 모든 교직원은 침착하게 학생들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은 아이들은 잠시 고요해졌다가 곧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우리 모두 침착하게 기다려 봅시다.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비상등이 있고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매달 학교 안전시설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비상 발전기가 곧 가동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이 지나도 비상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제 휴대폰 손전등으로 교실을 밝히며 복도로 나가려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 화동지동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비에르, 큰일 났어요.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지난주 점검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기술자를 불렀지만 적어도 1시간은 걸린다고 하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학교 안전 책임자로서 매달 점검해왔는데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조치를 제가 가능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칸제로산 창문이 있는 교실만 자연광으로 버티고 있어요. 내부 교실과 복도는 완전히 어둡죠. 저학년 아이들은 이미 울기 시작했고 일부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급식 영양사의 누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몬테로 선생님, 냉장고가 멈췄어요. 오늘 급식 재료가 모두 산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누나의 인슐린도 보관 중인데 이대로 가다간 모두 못 쓰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나의 인슐린. 학교 규정상 모든 의약품은 급식 시에 의료용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었죠. 인슐린은 섭씨 2에서 8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미 냉장고가 멈춘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급식실 온도는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20도가 넘었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넬레나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인슐린이 적정 온도 이상에서 보관되면 효능이 떨어져 누나의 혈당 조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누나의 어머니 아드리아나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직장이 있어서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 인슐린이 없으면 누나는 오후를 버티기 힘들어요. 새 인슐린을 가져가려면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퇴근하고 병원 들러서 학교까지 가려면 적어도 2시간은 걸릴 거예요. 어떡하죠? 저는 최대한 아드리아나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리아나.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게요. 지금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교실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비야의 4월 기온은 이미 25도를 웃돌고 있었고 냉방 시스템이 멈춘 학교 내부는 점점 더 덥고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더위와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불 들어와요? 너무 더워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너무 어두워요. 배고파요. 집에 가고 싶어요. 특히 내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교실들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아이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내부 교실 학생들을 창가가 있는 교실로 옮기기 시작했지만 300명의 아이들을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면서 늘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가게가 떠올랐습니다. 학교 전화기도 작동하지 않아 제 개인 휴대폰으로 지역 발전기 임대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세비야 발전기 임대 서비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디에고라는 남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에나 초등학교 하비에르 몬테로입니다. 지금 학교에 정전이 발생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발전기를 빨리 대여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디에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학교요. 네, 발전기 있습니다만, 지금 예약이 꽉 찼네요. 오늘 오전에 정전 소식이 퍼지자마자 모든 비즈니스 센터와 호텔에서 전화가 폭주했거든요. 빨라야 4시간 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4시간이요? 그건 너무 늦어요. 학교에 300명의 어린 학생들이 있고 당뇨 환자인 학생의 인슐린이 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디에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발전기가 이미 예약되었고
지금 배달 중이에요. 혹시 다른 학교나 공공기관과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상 발전기를 빌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전화를 끊고 난 후 교감 선생님에게 사안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좌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변 학교들도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심지어 산타마리아 고등학교는 우리보다 더 심각해요. 그쪽은 컴퓨터실 서버까지 다운되었대요. 4시간이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누나의 인슐린이 문제였습니다. 인슐린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효능이 떨어져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학교 근처에 한 가게가 생각났습니다. 2달 전쯤 제 아내의 생일 선물을 사러 쇼핑센터에 갔다가 우연히 들렀던 코리아 마켓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와 다양한 동양식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사장님이 친절하게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캠핑용 배터리 사업도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코리아 파워라는 이름의 사업체였습니다. 예전에 지나가다 본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캠핑에서도 편안하게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저림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파워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브리에나 초등학교 하비에르 몬테로입니다. 지금 학교에 정전이 발생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캠핑용 배터리 같은 비상 전원 장치를 빌릴 수 있을까요? 특히 냉장고를 돌릴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 사장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학교라고요?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인가요?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문제들, 특히 루나의 인슐린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루나라는 학생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인슐린이 의료용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전기가 끊기면서 냉장고로 멈췄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슐린이 상하면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빠른 타이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 사장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15kW 용량의 K 캠핑 박스 2대를 가져갈게요. 이 제품은 우리 회사의 최신 모델로 한국의 최첨단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220V 출력이 가능하고 소음이나 매연도 없어요. 냉장고는 물론 중요한 전자기기들을 몇 시간 동안 충분히 가동할 수 있습니다. 20분 내로 도착할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진지한 태도에 저도 모르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지금은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교감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긴 거죠. 하지만 교감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외국 장비가 우리 학교 시스템과 호환될까요? 안전 문제는 없을까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걱정됩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들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과연 작은 캠핑용 배터리가 학교 전체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의료용 냉장고와 몇 개의 비상등이라도 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안전 문제는 걱정되지만 한국은 전자제품 강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일단 설치 전문가가 오니까 안전하게 진행될 거라 믿어요. 20분이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더위와 어둠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루나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도 점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전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교무실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을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이런 혼란 속에서 또 다른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는 산타로사 양로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양로원 원장 까르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몬테로 선생님, 양로원 원장 까르멘입니다. 혹시 학교에 비상 전원 장치가 있나요? 우리 원의 산소 호흡기 예비 전원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명의 노인분들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세요.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구급차가 모두 다른 응급 상황에 투입되어 있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숨이 막혔습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까름은 지금 한국산 비상 전원 장치가 곧 도착할 예정이에요. 설치되는 대로 도움을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약속대로 20분 후 학교 정문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준호 사장님이 흰색 밴을 타고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몬테로 선생님이시죠? 준호 강입니다. 통화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 사장님은 재빨리 트렁크에서 2개의 직사각형 장비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컸지만 바퀴가 달려있어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색 메탈릭 케이스에 K-파워라고 쓰인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품 디자인도 세련되고 미래적이었습니다. 이것이 K 캠핑 박스입니다. 한 대당 15kW 용량으로 대형 냉장고도 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요. 일반 가정집 기준으로는 약 2.5일 동안 필수 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죠. 그가 장비를 꺼내는 동안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발전기라고 하면 보통 시끄럽고 매연이 심한 장비를 떠올렸는데 이 제품은 완전히 닫았습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네요. 일반 발전기는 굉장히 시끄럽던데 제가 의아해하자 준호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상용했습니다. 이건 가솔린이나 디젤을 사용하는 발전기가 아니라 순수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한국의 최첨단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소음이 전혀 없고 매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시와 이유 인증을 모두 받았고 안전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전문가다운 손놀림으로 장비를 학교 안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식실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의료용 냉장고가 있었고 누나의 인슐린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가장 시급한 곳입니다. 의료용 냉장고를 먼저 작동시켜야 해요. 준호 사장님은 신속하게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K 캠핑 박스에서 케이블을 꺼내 냉장고에 연결했습니다. 손놀림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제품은 순수 4인파 인버터를 사용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민감한 의료 장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BMS가 내장되어 있어 과충전, 과방전, 과전료, 단락 등 모든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저에게는 생소했지만 그의 자신감 있는 설명이 신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정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디에고가 2명의 직원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발전기 임대업자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외국 캠핑 배터리는 불법이에요. 공공기관에서는 인증된 스페인 장비만 사용해야 합니다. 디에고는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몬테로 선생님, 당신 미쳤어요. 이런 중국산 작품을 학교에 들여오면 어떡합니까? 폭발이라도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생각 안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제 발전기가 도착할 텐데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거죠? 저는 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사장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준호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쾌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는 곧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캐시와 이유 인증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한국은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의 전기차와 ESS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여기 인증서와 스페인어 매뉴얼도 있습니다. 준호 사장님은 태블릿을 꺼내 인증서와 매뉴얼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상세한 안전 인증 정보와 스페인어로 번역된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증서에는 분명히 EU 마크와 함께 다양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디에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에서 불법 장비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의 과장된 표현에 화가 났지만 지금은 다투기보다 루나의 인슐린과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준호 사장님은 디에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장비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스페인에서도 이미 여러 비상 상황에서 사용된다 있어요. 지난해 마드리드 홍수 때도 우리 장비가 병원 비상 전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5분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디에고는 재빨리 다가가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들이 불법 외국 장비를 학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공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K 캠핑박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준호 사장님이 제시한 인증서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장비가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지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설치를 중단해 주시겠어요? 본부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호 사장님은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의 표정에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겪는 문제죠. 하지만 지금은 한 아이의 건강이 위험에 처한 긴급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전이 시작된 지 이미 1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실은 점점 더워졌고 학생들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복도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일부 저학년 학생들은 공포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루나의 인슐린이었습니다. 급식 영양사 엘레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몬테로 선생님, 의료용 냉장고 온도가 이미 15도까지 올라갔어요. 인슐린은 8도 이상에서 보관하면 효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완전히 못 쓰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뇨 학생의 인슐린이 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원이 필요해요. 이건 주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지정을 어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부에 확인 전화를 하는 동안 존의 비상등까지 완전히 꺼졌습니다. 비상 배터리도 바닥난 것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복도와 내부 교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학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 무서워요. 어둡고 무서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300명의 학생들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사들도 각자의 휴대폰 불빛으로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인슐린은 괜찮을까요? 오늘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능한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루나. 우리가 해결할 거야.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정문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스비야 한인회 회원들이 현대 전기차 2대를 끌고 왔던 것입니다. 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인회 회장이 특이한 케이블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V2L 케이블입니다. 전기차에서 외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이오닉 5는 한 대당 최대 3.6kW의 전력을 외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2대면 7.2kW, 충분한 용량이죠. 한 소방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규정 검토에만 20분이 더 소요되었고
양로원의 예비 전원은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으며 루나의 인슐린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제라 생기면 제 책임입니다. 지금 당장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호 사장님의 K 캠핑 박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K 캠핑 박스와 연결된 의료용 냉장고에 불이 들어왔고 모터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기차의 V2L 케이블도 연결했고 연결된 기기들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나의 인슐린이 보관된 의료용 냉장고의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0도에서 15도로, 다시 10도로, 그리고 마침내 8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루나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슐린이 안전해졌어요. 양로원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고 위험에 처했던 노인분들의 상태도 안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디에고는 놀랍게도 발전기 2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무료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웃끼리는 도와야죠. 그는 준호 사장님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장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의심했네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보니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SNS에는 샵사인 그라시어스 코리어 해시태그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해가 질 무렵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이 각자의 휴대폰 불빛으로 GRACIAS라는 글자를 만들어 한인 자원봉사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세비야시는 재난 대비책으로 한국식 비상전원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에고와 준호 사장님은 코리아 스페인 파워 솔루션이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역 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상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루나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슐린을 구해준 나라니까요. 나중에 커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창가에 놓인 작은 K 캠핑 박스를 바라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라 국적을 넘어 서로 돕는 인류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기술력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죠.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